있고요. 형수 욕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자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실현 가능성 말고요.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기술 때문에 미래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기본소득론의 대전제고, 반대편에는 사람이 하기에 따라 정치가 하기에 따라서 그 결정돼 있는 거 아니다. 이 양쪽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무 많은 돈이 들고요. 네, 저희가 규칙상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다파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연기론으로 당내 내부 분열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자, 원칙대로 시행한다는 송영길 대표의 발표 후 대선 경선은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 후 대선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윤 짜장은 윤석열 X파일과 X파일, 자, 쭈리, 자, 김건희의 쭈리는 누구 겁니까? 등의 논란. 자, 그리고 윤 짜장, 윤석열 장모 유죄로 법정 3년 구속 등이, 자, 사기죠. 자, 출마 후 최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 실시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44.7%, 윤 짜장 36.7%를 얻어, 자, 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8%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지사가 윤 짜장을 넘어선 것은 아마도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국정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자,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은 게 아닌지 싶은데요. 이번 여론조사가 윤 전 총장의 X파일 의혹과 장모 구속, 아내 김건희 씨의 쭈리 의혹 해명 인터뷰 등이 나온 후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 면접이 금일 있었는데요. 면접에 나온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면접 영상으로, 자,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팩트 넘치는 기사와 진솔한 뉴스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정치타파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후보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명권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이 후보님께서는 국무총리로 계셨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네.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임명 이틀 전 토요일 점심이었습니다. 그 자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면접 내용들 들어보시면은 비전이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함께 비전에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관 분들께서는 10분간 자유롭게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TV 토론 잘 봤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 1등 주자로서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공격형 그런 모습에 비해서 수비가 매우 약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수전환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선을 대비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네, 원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딱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책에 관련해서는 많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후보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고 또 특히 본선에서는 거의 1대1 토론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충분한 논쟁 시간을, 제 주장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지금처럼 질문하시는 것도 절대적으로 다 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내부의 우리 경쟁은 이제 결국은 함께 가야 될 팀원들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상처 입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공적적이기보다는 잘 방어하고 잘 배려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시면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우선 세출 구조 조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의 세금 지출을 줄이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면접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예산도 상당한 규모이고, 특히 보통은 경직성 예산은 줄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USB 한 개, 10,000원씩 한다든지, 또 쓰레기통 한 개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는 이런 재정 낭비, 예산 낭비나 부정부패 요소를 좀 줄이면 고정경비에서도 상당 정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1년에 바로 25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연 1회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 정도 또 그 다음에는 연 2회 가구당 연 200만 원 이런 정도 순차로 늘려가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간 우리 조세 감면 규모가 약 50조에서 60조를 오가기 때문에 이것도 순차적으로 좀 줄여가면서 줄인 만큼 기본소득 지급 금액을 늘려가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게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방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소득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복합적 효과가 있구나라는 국민들의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탄소세라든지 반드시 부과해야 됩니다. 에너지 대전환에 대비하려면 또는 데이터세 또는 인공지능 로봇세라든지 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국토 보유세 이런 것들을 또 조금씩 부과하면서 그만큼 전액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면 저는 재원 조달은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의 조세 감면분을 축소하실 생각입니까? 조세 감면은 지금 50조, 60조 아주 항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기초공제부터 죄송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낙연 후보님 이거 뽑고 하다고.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항목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카드 사용하면 공제해 준다든지 R&D 개발 예산에 대해서 감액해 준다든지 투자 공제도 있고 온갖 항목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일정하게 특정 항목이 얼마 이렇게 정하기 매우 어렵고 이것은 규모가 워낙 한 6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해 6월 17일에 제가 도지사 집무실에서 후보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건 국가 대개조 전략이다.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중요한 진짜 뉴딜이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최근 인터뷰나 어제 TV 토론을 보니까 1번 공약이 아니고 아직 공약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1년간의 우선순위가 바뀌셨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네, 이제 그거는 어제 발언할 총량 시간이 워낙 부족해서 생긴 문제인데 기본소득은 특히 이제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은 정말로 효과 높은 경제 정책이자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1번이냐? 저는 1번 공약은 사실은 성장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은 우리가 모든 사회적 갈등과 어려움의 원천이 성장이 줄어들면서 기회가 줄어든 데 있기 때문에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모두가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회복이 1번이고 성장 회복의 방법으로는 이제 공정성을 확보하는 공정사회 실현이 하나의 수단이고 또 하나는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소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서 이제 성장하고 거기서 일자리와 기회를 더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하위 단계에 여러 가지 공정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가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만 하려 그런 거 아니냐. 1번 기본소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건 아니고 그 순위가 좀 뒤로 밀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중요 핵심 과제 중에 하나고요. 예, 추가로 순차적으로 꼭 할 겁니다. 예,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효과를 둘러싸고 네. 이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 국책연구기관이 보편지급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선별이 낮다는 결과를 내니까 지사님께서 직접 이제 국책연구기관을 비판하신 적이 네.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노벨상 수상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여야 공방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제가 원문을 확인해 보니 예, 지사님이 그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했다고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이 지금 질문의 핵심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본인의 정치 노선이 어긋날 때 이 문제를 이재명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있습니다. 네.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은 당연히 중요하게 참고해야 됩니다. 근데 전문적 식견을 빙자해서 왜곡을 해서 그 정보를 잘못 전달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만드는 경우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KDI 연구 결과가 아니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지역화폐는 지역 간 소비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건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대기업의 유통재벌들의 매출을 동네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에게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 이동 효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수직 이동 효과가 중요한데 그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수직 이동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결국은 전국이 똑같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은 똑같아지지 않냐, 낭비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유통 대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반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유통 재벌 대기업들의 매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혜택이나 경제 활성화 효과를 폄훼한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때는 사실은 약간의 이제 전략적 목표 때문에 제가 살점이 좀 떨어질 걸 각오하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야 뭐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고 또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어떤 기재부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를 들어서 어떤 개혁 과제가 관료들의 어떤 저항 혹은 경로 의존성 때문에 막힌 듯한 느낌이 있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를 상대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실 계획입니까? 공무원 사회, 즉 관료 사회는 엄청난 힘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정말 로봇 태권브이 같은 존재고 이 로봇 태권브이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조정관이 들어있는 조종사입니다. 결국 인사와 징계권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관철하는데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검토해 보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세요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고난을 맡기고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신상빌보를 분명하게 하면 사실은 다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결국은 지휘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료는 대체로 4가지를 합니다. 첫째, 예, 법에 그 하라고 정도 되어 있는 저희가 거.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우리 민주당 후보 중 유독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배우 그 얘기는 더 안 하셔도 제가 얼마나 더 증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 정도로 그만하면 좋겠고요. 형수 욕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민주당의 후보들의 비전이 잘 보이는 그런 면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